이전 시간에 HAB 공지사항에서 간암 NDA와 위암 NDA를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낭암 NDA를 살펴보겠습니다. HAB에 따르면 FDA 규정상 최초 NDA는 2건 이상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암 NDA를 먼저 하던지 선낭암 NDA를 먼저 하던지 결정해야 합니다. HAB는 선낭암 NDA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선낭암 NDA는 FDA와 진행한 EOP2 미팅에서는 특별히 지적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FDA와 진행한 미팅에서는 FDA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선낭암 BTD도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FDA가 요구한 추가 자료는 임상 3상 시 투여할 용량의 적합성입니다. 그리하여 엘레바는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HAB 선낭암 NDA 공지사항의 내용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대략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으나 저는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매트릭스에서 트리니티의 대사입니다. 우릴 움직이는 건 질문이야. 그리고 좋은 질문은 좋은 해답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여기에 좋은 선생까지 두면 금상첨화죠. 우리에겐 챗GPT란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먼저 가속 승인의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챗GPT에게 질문하며 해결해 나가 보겠습니다. 챗GPT는 명쾌하게 답변해 줍니다. 가속 승인의 조건은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적응증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가속 승인의 3가지 조건을 나열합니다. 두 번째 조건을 집중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속 승인을 받으려면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가 클리니컬 베네핏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챗 GPT에게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항암제 임상시험에서 대리지표는 무엇이 있어? 챗 GPT의 답변에 따르면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의 핵심은 원래 임상시험에 필요한 것보다 짧은 기간에 적은 환자들을 통해서 약의 효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3년짜리 임상시험이라면 1년짜리 임상시험으로 대체하고 원래 300명짜리 임상시험이면 100명짜리 임상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말하자면 임상 3상이 아닌 임상 2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챗 GPT는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의 종류 4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2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PFS와 ORR이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챗 GPT는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가 항상 정확한 예측 지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로 가속 승인받은 신약들이 향후 확증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HAB의 선낭암 NDA 진행 상황 공지사항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위한 NDA를 진행하려면 임상 3상에서 사용할 투여 용량이 적합하게 정해져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약사 입장에서 FDA 요구를 무시하고 NDA를 진행하긴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FDA 입장에서는 조건부 승인 절차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임상 3상도 빠르게 진행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일단 조건부 승인부터 받은 뒤 임상 3상은 천천히 진행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FDA 입장에서는 조건부 승인과 임상 3상 간의 시간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FDA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건부 승인하고 10년 뒤 임상 3상에서 부작용이 발견되는 것보다 조건부 승인하고 6개월 뒤 임상 3상에서 부작용이 발견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챗 GPT에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FDA는 가속 승인할 때 임상 3상의 타임라인을 고려하나요? 챗 GPT는 Y로 질문하면 because로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어떤 신약이 가속 승인 받았다는 사실은 아마도 해당 신약이 클리니컬 베네핏을 입증한다고 FDA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FDA는 일단 가속 승인하긴 했지만 아마도란 불확실성을 지우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가속 승인 후에도 지속적으로 효능과 안정성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불확실성을 줄여나갑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임상 3상이겠죠. 그래서 FDA는 가속 승인 이후에 임상 3상 결과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HAB 입장도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약사는 조건부 승인보다 최종 승인이 목적입니다. 어느 제약사도 조건부 승인 받고 나중에 승인 철회되길 바라지 않을 겁니다. 조금 늦더라도 확실하게 준비해서 조건부 승인 받고 최종 승인까지 받길 목표로 하는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낭암 NDA를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챗 GPT 대단하죠? 제 웹페이지를 코딩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제 리눅스 서버에 어떻게 한국어를 설치하는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는 친절하게
앱 코멘트를 사용하라며 아래에 명령어 코드까지 알려줍니다. 혹시 모르니 로그아웃하고 로그인하라는 꿀팁까지 알려줍니다. 저는 챗GPT를 사용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구글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챗GPT로 먼저 갑니다. 이렇게 빨리 검색 방법이 다른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챗GPT가 알려주는 명령어 코드를 제 리눅스 서버에서 그대로 따라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unable to locate이라는 에러 문구가 떴습니다. 에러 문구도 그대로 긁어다가 챗GPT에게 질문하면 됩니다. how to fix it이라는 질문 아래에 복붙하고 물어봅니다. 디버깅도 간편하죠. 챗GPT가 말하길 해당 에러는 리파지토리를 찾지 못해서 생긴 에러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 에러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이 명령어 코드를 실행해보라고 권합니다. 실행 결과 아무 결과도 없다면 패키지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상세한 설명까지 덧붙여줍니다. 실제로 명령어 코드를 실행해봤는데 아무 결과도 없었습니다. 챗GPT가 설명해줬듯이 제 리눅스 서버는 해당 패키지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죠. 일단 대략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챗GPT의 설명을 이해하기엔 배경 지식이 부족한 듯 싶어서 세부적인 개념을 공부하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챗GPT에게 리파지토리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제 질문엔 분명 리눅스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챗GPT의 답변엔 리눅스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챗GPT는 제가 앞서 질문했던 내용들과 관련 지어서 리파지토리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맥락을 이해하는 놀랍도록 똑똑한 챗GPT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원한 답변은 윈도우의 리파지토리도 아니었고 리눅스의 리파지토리였습니다. 챗GPT는 정확히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줬습니다. 리파지토리는 레포를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모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패키지들은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다운로드 받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키지들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리파지토리입니다. 이렇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해 보자면 현재 제 상황은 리파지토리에 제가 원하는 한글 설치 패키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챗GPT의 마지막 답변 문장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소름이 돋았는데요. 저는 분명 해당 질문에서 리파지토리가 뭐냐고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는 리파지토리가 뭔지만 답변하며 제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하지만 사실 저의 궁극적인 질문은 앞선 에러 문구의 의미였죠. 제가 챗GPT에게 리파지토리를 물어본 이유는 앞선 에러 문구를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챗GPT는 어찌 알고 마지막 답변 문장에서 앞선 에러 문구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도 리파지토리 관점에서 설명해 줍니다. 이건 마치 제가 다음에 최종적으로 할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챗GPT가 알고 미리 답변한 것 같습니다. 제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는 의미죠. 놀랍도록 무서운 지능입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을 읽고 앞선 모든 것들이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결국 제가 원했던 답변은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질문에서 챗GPT가 해준 답변이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챗GPT는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질문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답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답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챗GPT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들을 모아서 그럴싸하게 답변하는 단순한 언어 모델이 아닙니다. 챗GPT는 진정으로 문맥을 이해하고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언어 모델입니다. 미치도록 똑똑한 챗GPT입니다. 참고로 첫 문장과 끝 문장 중간에도 챗GPT가 자세한 설명을 해줬는데요. 패키지 매니저는 패키지들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하고 제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설명도 정말 깔끔하죠. 만약 리눅스 서버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설치하고 싶다면 패키지 매니저가 리파지토리 안에 들어있는 패키지를 찾게 됩니다. 패키지가 들어있는 리파지토리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디폴트로 존재하는 Official Repository, 다른 개발자가 만든 Third Party Repository, 그리고 내가 만든 Personal Repository입니다. 이렇듯 챗GPT는 문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질문이거나 연관된 질문이라면 하나의 프롬프트 안에서 질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똑똑한 챗GPT가 여러분이 원하는 답변을 해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